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일단 중간고사 치른다고 고생들 많았어. 자, 고등학교 와서 처음 시험 치러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 한 고1들한테 선생님이 한 세 번 정도의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인데. 그지? 아마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날 거야. 뭐냐면은 처음부터 잘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잘할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입시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 우리 고3들까지 해서 매년 이제 졸업을 하잖아, 아이들이. 그러면서 너네 선배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어떻게 뭐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면서 대학이 바라는 바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간고사 끝나서 뭐 예를 들어 잘 봐서 기분이 좋다. 혹은 또 못 봐서 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기분 문제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잘 봤든 못 봤든 중간고사를 분석하고 이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거예요. 한 20분 정도 할 테니까 뭐 잘 한번 봐봐. 자, 제목은 중간고사 끝 기말전. 이걸 모르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내신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 뭐 생기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 과목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자, 일단 이제 내신을 분석하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젠 좀 우리 하이탑 재원생들은 잘 알겠죠? 지금 1등급이 10%까지지? 10%. 2등급이 34%. 꽤나 넓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지금 뭐 1.3이 어느 대학을 가고 그런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니까, 여기가 인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지방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3등급을 받았으면은 약간 지방권에 있는구나. 큰일 났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야, 너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하나 더 있죠. 요 절대평가의 성취 기준들. 그래서 A를 받느냐, B를 받느냐, C를 받느냐에 따라서 같은 2등급이어도 결과가 달라요. 입시 결과가. 그래서 2등급도 앞에 있는 친구들은 A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뒤에 있는 친구들은 B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일단 고등학교 때는 이 중학교 때도 비슷하긴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공통국어 1이라고 할게요. 그럼 공통국어 1을 우리가 지금 시험 본 거는 요거잖아. 1차 정기시험. 그치? 전체의 30%가 반영되어 있는. 그리고 아마 수행평가도 하나 정도 했을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절반 정도가 끝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남아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쵸? 이 옆에 추정분할, 고정분할이라고 적힌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여기 이제 고정분할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과학탐구 실험, 체육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 다 추정분할이고 추정분할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을 보고 그 중에 잘한 애 몇 퍼센트를 A를 줄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야. 고정분할은 그거를 결정해 놓은 거고. 알겠죠? 그래서 주요 과목들은 다 추정분할이 될 거고 자,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지필평가, 1차 지필, 2차 지필, 그 다음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서 1학기 성적이 나오게 된다. 자, 수행평가도 보니까 여기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련된 게 15점, 여기가 15점, 여기가 10점, 3번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언제 볼지도 다 예고가 좀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학기의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중간고사만 잘 봤다고 혹은 중간고사만 못 봤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되게 중요하냐? 그러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수행평가 되게 높잖아, 비율이.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기본 점수를 더 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5점 만점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기본 점수를 10점을 줬다면 지금 6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사실 변별력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 A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 기준을 줬을 거야. 근데 안 읽어보고 혹은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수행평가에 이 뭐라 그러지? 이 평가 기준표 얘를 잘 읽고 얘를 갖다 잘 봐야 되죠. 자, 잘 보면은
간단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수행평가 내용이라는 거니까 니네가 공부를 할 때 3, 4차 방정식이 나오면 와 이거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미리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내가 체크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학교별로 지금 고교과정 성취 기준표가 아직 다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준 게 있으면은 보고 체크를 좀 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2차 방정식으로 구성된 미지수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미지수 두 개짜리. 그지? 이런 유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한번 보고 혹은 책상에 붙여 놓으면은 계속 보이니까 눈에. 그래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약간 고등학교 공부인 거예요. 너네는 중학교 시절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풀 체인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자기 걸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약간 성인으로 가는 단계거든 고등학교가. 그죠? 내 건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 안 그랬다 그러면. 근데 내가 뭐가 중요한지는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챙겨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 챙긴 사람들이 아마 입시도 잘 치를 거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딴 게 아니고요. 수행 평가를 볼 때 A랑 B를 가르는 기준이 A를 받으려면 18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는 뜻인 거지. 이제 BC를 받는 게 16점, 20점 만점 중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A를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학기 말 최종 추정 분할 점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80점을 넘긴 아이들은 성취 수준을 A를 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68점이 B랑 C를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 수행평가들을 합쳐서 내가 점수가 80점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A를 받을 수 있는 거고 1차 지필평가의 만점은 30점이었죠. 아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굉장히 잘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1등급에 가깝고 뭐 그러면 이제 30점 받고 시작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풍생고건데 작년도에 1학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A, B, C를 줬었냐 보면은 자, 공통 수학을 볼게요. 수학에 31%의 학생들을 A를 줬던 거야. 많이 줬지. 아까 2등급이 34%까지였죠. 10%까지가 1등급이고 그럼 2등급에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위쪽으로는 A를 받은 거야. 하지만 2등급에서 31.7%를 넘어간 학생들은 B를 받게 되겠죠. 이 A를 받느냐 B를 받느냐가 나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이 구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성취 수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A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내신을 어떻게 판독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이 4학점짜리인데 내 점수는 96점이고 평균은 62점이고 내 성취도는 A를 받았어. 그죠? 그러고 등급은 1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1의 A가 되겠죠. 그럼 1의 A면 가장 잘한 거야. 그지? 그러면 되게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 과목은 3등급이네요. 근데 A를 받았죠. 아까 이제 퍼센트가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A를 주는 경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점수도 뭐 좋은데 A를 받아버렸네. 3등급을 받아버렸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고3 거라서 3등급이 지금의 2등급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 2등급. 그죠? 그래서 이거 1등급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등급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자, 두 번째는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종합전형에. 자,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번 보자. 이게 경희대학교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집 인원들이. 과에 따라서. 뭐 국어국문학과 20명 뽑고 뭐 이런 거지. 이게 입결이에요. 한번 볼까? 국어국문학과 20명 뽑았었잖아? 근데 경쟁률이 13대 1이었어. 그죠? 충원 합격 순위는 15명까지는 충원이 됐던 거야. 그리고 50% 컷과 70% 컷이 있는데, 이게 경희대잖아요. 근데 경희대에 이거 물론 고3 거지만 고3 거니까 9등급제란 말이야.
근데 3.89 등급이 입학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이 70% 컷이라는 게 뭐냐면, 자, 20명 중에 70%면은 14등이거든요? 합격자의 14등. 걔 점수가 이거였다는 거야. 50% 컷은 10등이지. 10등 점수가 이거였다는 거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 점수를 주질 않아요. 70% 컷, 50% 컷 이런 식으로 주거든. 근데 이 친구 거는 요거 3.89는 이건 자사고야. 혹은 외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게 아니야. 우리는 일반고 50% 컷을 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50% 컷이 2.34니까 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1.23등급 정도 될 것 같아. 1.2에서 1.3. 그죠? 그럼 이 정도 등급을 받아야 이제 경희대회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원. 뭐 턱도 아닌 등급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할 수는 있어. 뭐 원서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20명을 뽑는데 13대 1이면 260명이 지원한 거야. 260명 중에 20명이 뽑혔으니까 240명이 떨어진 거야. 걔네가 전부 다 아까 2.5등급 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고교학점제에서는 1.23이라 그랬죠? 1.3이라 그럴게요, 그냥. 1.3에 있는 애들이 260명이 모여서 뭔가를 보고 240명을 떨어뜨렸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교과전형은 쉬워. 교과전형은 점수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종합전형의 이 판단 기준, 채점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생기부를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채점 기준을 보면은 일단 학업 역량이 40%가 들어가. 그죠? 공부 잘하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항목들을 봤더니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냐? 점수가 좋냐는 얘기겠죠? 학업 태도가 괜찮냐? 탐구력이 괜찮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지적 호기심이 있느냐? 여기서 내가 핵심 키워드들을 몇 개 뽑을게. 잘 봐.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 그죠? 이 두 개는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가 세특이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드러낼 수 있는 거라는 거야. 말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야 되겠지. 그냥 단순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왜 호기심이 들었고 왜 그걸 조사했는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아까쯤에 한 1.3등급 아이들이 26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 그러면 점수 차이는 안 나는 거야. 근데 누가 더 공부 잘했는지 어떻게 알아? 다 비슷한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3학년으로 가면서 과목이 어렵거든. 3학년 때 잘한 걸 더 높게 쳐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에 스타트할 때 내가 뭐 못 봤든 잘 봤든 이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면서 점점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내 종합전형의 데이터가 되게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이런 것들. 기타 과목을 소홀히 하였는가? 그 기타 과목 소홀히 하면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보, 뭐 한국사 이런 것들도 다 챙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키워드를 줬어요. 학업 역량이 40%가 평가가 되는데 일단은 성적이 나와야 돼. 그 성적 중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해야 돼.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 세특이나 생기부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진로 역량도 40%예요. 진로 역량. 자신의 진로에 맞는 노력을 했느냐.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라 그럴게. 그럼 되게 쉬워지지. 기계공학과 그러면 수학, 과학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물리 잘해야 될 거고요. 수학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좀 애매한 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라든가. 그럼 거기는 약간 그런 과들은 전체적인 성적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진로 과목이라고 할 만한 게 경제 정도밖에 없는. 뭐 수학도 좀 중요하게 보고요.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여기에 지금 오늘 선택 과목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이수한 과목은 뭔가, 위기에 따라 이수했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하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대부분 다 제대로 이수를 해.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가. 자, 이 한번 상황을 보세요. 자, 1.3등급에 260명이. 그런데 그 중에는 수학은
1에 A인 학생이 있을 거고, 얘는 딴 애는 국어를 잘해. 수학은 2에 B라 그렇게, 2에 A라 그렇게. 그럼 얘가 더 잘했죠? 그치? 똑같이 평균은 1.3이지만, 이공 계열에서는 만약에 수학만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뽑히겠지. 이해했죠? 그래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돼 있는 과목들, 이공계는 수학, 과학 쪽일 거고, 문과 계열은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회 쪽이 되겠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 경영, 경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더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더 잘해야 된다라는 팩트는 알았으면 어떻게 더 잘하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까 내가 고등학생들은 자기 거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자기 시간표를 이번에 중간고사까지 보고 나서 나의 학습 시간표를 짤 때 그런 과목들은 학습량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어야 되겠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이탑 학생만을 위한 시크릿이라고 적어놨잖아. 잘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자율전공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을 못 정한 경우들. 이런 곳은 대부분 자기 주도 역량을 평가를 해요. 자기 주도적인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뭐 비슷해. 어떤 진로를 안 볼 뿐 학업 역량을 주로 본다고 보면 돼. 공부를 많이 했는가? 잘했는가? 이런 것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수학, 과학에 국한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야. 유일하게 이 공동체 역량은 성적으로 나오지가 않죠. 이거는 전부 다 그 말 속에 있는 것들이지. 동아리, 진로활동, 자율활동, 세특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해 줬지만 뭐라도 있으면 맡아야 돼. 우리 하이탑 학생들은. 국어 부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하나 맡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성실성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이 되겠지. 물론 멘토나 멘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협업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야 된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니네가 쓰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그죠?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다음 뭔가 봉사할 일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그죠? 이래야 이 데이터가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가천대는 이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봐. 40%를 주거든.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느냐? 그게 입시랑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 너희의 성장.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어떤 성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겠다는 게 종합전형이죠. 알겠죠? 그럼 면접을 보면은 면접은 인성 50%에 전공 적합성 50%를 보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S,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을 선발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종합전형이야.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1차에 예를 들어 1차에 3배수를 뽑는다. 이게 뭐냐면 아까 20명이 합격이었잖아. 그럼 60명을 선발하는 거야. 1차에. 그래서 60명이 면접을 보러 가는 거야. 면접 점수가 30%가 반영이 되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그래서 면접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70, 여기 30을 더해서 10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내고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자, 이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 내가 쓴 거거든. 이 보면은 제일 처음에 공동체 역량이 하나 드러나죠. 세특인데 모둠에 조장을 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있으면은 좀 그렇지만 뭐 모든 과목이나 자율 진로 활동 이런 얘기들이 많다면 그럼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해 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아까 지적 호기심 있었잖아.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바로 얘 얘기 나오거든. 수행평가 얘기. 근데 여기에서 호기심이 드러나죠. 왜 이걸 읽었는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깨달은 점, 그죠? 과학의 치밀함과 섬세함에 감명받았다. 그리고 나서 어떤 또 다른 탐구를 계획하고, 그죠? 탐구를 더 뭔가 지적 호기심이며 탐구력이며 이런 게 다 드러나지.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들.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 첫 번째, 뭐든지 해라. 두 번째, 레퍼런스는 꼭 적어라.
레퍼런스라는 게 참고 서적이거든. 그러니까 제목을 적으라는 거. 이런 거 없이 하면은 그냥 아 이건 뭐 챗GPT 돌렸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챗GPT 돌려서 야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챗GPT에서 어떤 스타트할 때 프롬프트에 대한 어떤 영감은 얻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생기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될 텐데 역시 여기서도 문제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쓰시는 거잖아. 그래서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서 낼 때 탐구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제 선정, 그 다음에 동기 이거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느낀 점, 결론 및 느낀 점 여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내용이 아니라 내용만 많이 써봐야 책에 있는 내용만 적히게 돼. 알겠지?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뭐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수학 물리가 1등급인 애가 있고 평균은 1.3이지만 이게 2등급인 애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뽑혀. 저 세특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은 암만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죠? 막 그럴싸하게 생기분 만들어져 있는데 저 등급이 3등급이야. 안 뽑지. 쓰지도 못해 원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1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얘예요. 얘. 점수를 올린다. 점수가 올라가면 세특이 좋아져. 왜냐면 선생님들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생기부를 이렇게 약간 생기부의 내용을 좀 많이 만들고 싶으면 수행평가만으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한 2차 탐구, 이건 개별 탐구지. 내가 개별 탐구를 해야 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개별 탐구 보고서를 받아줘요. 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제출해서 내면은 선생님이 너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겠지. 그럼 생기부가 좀 더 좋아질 거고. 뭐 질문들은 많아. 고1 때는 선생님 그럼 진로가 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도 고1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어떤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관심사들을 가지고 좁혀나가는 3학년으로 가면서 그죠? 그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잖아. 그걸 보여달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다 이해했죠? 자, 세 번째 얘기,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선택 과목은 아까 채점 기준에도 있었잖아요. 이제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는가? 내가 경제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경제 과목을 선택을 안 했어? 야, 그러면은 그냥 점수고 나발이고 떨어져 그냥. 해야 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위수하기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공동교육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인수 과목이라는 건 물리 같은 것들 뭐 우리 학교에서 한 30명 지원했어. 특히 뭐 여고들은 더 하지. 그럼 내 등급 안 나올 게 뻔하잖아요. 1등급 30명 1등급 3명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안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저평가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계에 따라서 이수하였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채점 기준에 놓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겠지? 그래서 되게 과목이 되게 많아. 되게 많죠. 이렇게. 얘는 뭐 절대평가 과목이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근데 이 많은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자,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였는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기계공학과 가려 그런 애가 물리 선택 안 하면 안 된다. 핵심 권장 과목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든 챗GPT 돌리든 다 나와요. 내 과에 따른. 그래서 서울대에서 발표한 걸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한 건데 물리학을 전공할 친구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미적분 1, 2, 기하는 꼭 들어야 된다. 그죠? 이거를 안 들었으면 안 뽑겠다는 얘기거든. 종합전형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권장 과목은 확률과 통계인데 이거 권장이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잖아. 이거 다 들어야 돼요. 자, 소인수 과목.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학생을 도전하지 않은 학생은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한다. 도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소인수 과목이어도 지금 성취도가 같이 기재가 되잖아. 옛날에도 있긴 했지만 별로 신경 안 썼거든. 등급을 주로 보고. 성취도가 A가 나오면은 등급이 좀 낮아도 좀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자, 지금 요건 뭐냐면은 동국대학교 입시 결과인데, 자, 보면은 이거 100이라고 적힌 거 있잖아. 그치? 통계학과에서는, 보자. 통계학과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그다음 미적분, 이거를 선택한 학생만 뽑혔다는 거야. 만약에 안 했으면 안 뽑았다는 얘기지. 이 세 개를 보면은 확률과 통계는 다 선택했고 합격생에 미적분도 다 선택했어요. 기하는 80% 학생이 선택을 한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야만 뽑는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물리학과는 물리학을 선택 안 한 학생은 한 명도 안 뽑힌 거야. 자,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경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못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는데 그럴 때는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수하기를 추천한다. 비슷한 거라도 해라. 알겠죠? 다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들이고요. 공동교육 과정은 아직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다 같이 모여서 듣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 개설하기도 하고 너네한테 신청하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가만 잘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내 진로에 맞는 어떤 과목들을 선정을 하면 되는데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줄게. 조금만 더. 자, 넘어가 보면 수학교과의 위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이 대수 미적은 다 배워요. 똑같이 니네가. 그리고 이제 확통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건 다 배우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지, 어, 미적원을 선택 안 했는데, 미적원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미적 2를 안 했는데 고급 대수를 한다. 근데 여기는 또 특목고야.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수학은 사실은. 웬만하면 이게 위계에 다 맞게 맞춰져 있거든. 그죠? 경제 수학도 따로 해도 되고, 기하도 따로 해도 돼요. 그죠?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넘어가고요. 과학교과의 위계를 보면은, 과학교과는 근데 또 위계가 역시 니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야. 좀 있어 보이는 과목을 물리를 안 했는데 있어 보이는 과목 하지 말라는 거야. 역학과 에너지 전기화양자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학교에서 이과생들은 대부분 다 듣기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계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물리학을 선택 안 했, 예를 들어 화학을 선택 안 했는데 물질과 에너지나 화학 반응의 세계를 들으면 위계를 뛰어넘은 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했죠? 쭉 연결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가이드를 해줄 거야. 자, 이거의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문과거네. 그죠? 위계구조 위반 시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국제법은 정치화법을 먼저 한 다음에 해라. 뭐 이런 느낌? 됐죠? 자,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자연계는 실험 과목 수강을 추천하고요. 인문계는 국제계열 과목 수강을 추천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니네가 선택 과목을 선정하면 될 것 같다. 선택 과목의 의미 대충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종합전형 때문에 그런 거야. 입시가 종합전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교과전형도 있고 정시도 있고 논술도 있고 양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하는 게 좋아. 이러면 새 학기가 등급이 나온 거거든. 그럼 새 학기 등급이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이제 정해져요, 라인이. 아, 나 수도권밖에 못 가겠는데? 나는 혹시 지방권밖에 못 가겠는데? 아, 내가 종합전형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3학년 선택할 때는 굳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하는 게 낫지. 교과로 가겠다 그러면.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지만 나중에 하겠어. 자, 학습 전략. 자, 이 기말고사를 보면은, 이거 보면은 예전에 이제 학원생들의 평균을 내본 건데, 중간고사 70점대였는데, 평균이. 기말고사 65점대가 나왔어. 무슨 얘기냐면, 학교 난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말고사 때가 점수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 학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왜냐면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있지. 중간고사는 너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중학교 때부터 준비했을걸? 근데 기말고사는 반짝 5, 6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건, 나도 떨어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남들 떨어질 때 내가 올라가면,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 올라가면, 그러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수행평가도 남아있고. 그죠? 그래서 1학기 내신의 가장 핵심은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된다. 자, 학습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학습.
학습은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야.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지. 근데 배우고 익히는데 이것만 너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못할수록. 그치? 공부를 잘할수록 이쪽이 더 많아. 뭔가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한다. 자, 학습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 문제를 풀잖아. 자, 문제를 풀면은 모르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뭘 배우고 개념을 정리한다는 문제를 풀면 모르는 게 나올 거야. 그 모르는 걸 내 걸로 만드는 게 학습이야. 근데 대부분의 점수가 낮은 경우는 문제만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게 약해. 그죠? 이게 맞죠. 문제 푸는 거보다 오답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지. 문제를 푼 이유는 모르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오답을 정리해서 또 다양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문제를 풀면 또 오답이 나올 거고, 이 과정을 많이 할수록 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등급 선에 있는 아이들은 과학 문제집 같은 것들, 사회 문제집 같은 것들 3권 정도는 풀 거야. 3권 정도는 반복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내가 뭐 한 권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잘할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큰 착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기말고사까지, 중간고사까지 이렇게 안 했다면 기말고사 때는 얘를 좀 신경을 쓰세요. 자, 보면은 이 다양한 스토리들, 성장한 선배들의 스토리들, 그지? 개념 정리, 수학이야. 개념 정리를 잘해야겠다. 개념 정리를 잘해야겠다. 복습을 잘 안 했었지만 복습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죠? 47점에서 87점 됐어. 잘했어. 완벽한 개념의 이해. 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선배들이. 여기도 개념 얘기 나오지. 개념 숙지, 복습 프린트. 다시 풀어보려고 했다. 백지 복습. 그치? 대부분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개념, 복습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중학교 때까지 잘못 공부해 온 게 어떤 게 있냐면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내 이해해요. 사춘기기도 하고. 그지? 그때부터 좀 망가졌지, 공부 습관이. 근데 약간 학원에서 뭘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알잖아. 아, 그렇게? 그럼 문제 바로 풀리거든. 그럼 문제만 푸는 거야. 뭐, 그러고 혹시 베낄까 봐 답안지도 안 주잖아. 그러면은 문제 풀어서 가면 선생님이 답안지 불러주고 그거 가지고 채점해가지고 틀린 거 그 자리에서 조금 보는 정도? 그리고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별표 뭐 엄청 쳐가지고 선생님 가르쳐주면 다시 정리도 안 하지. 그래도 중학교 때는 됐었어. 왜냐면은 학교 시험 쉬우니까. 중학 과정도 쉽고. 근데 지금 안 그렇죠. 해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부터예요. 뭘 배우면 그 배운 부분에 그 개념 막 써져 있는 거 있잖아. 복잡하게. 걔부터 봐야 돼. 이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논서 수령 평가,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반은 다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기말고사까지는 숙제를 하기 전에 먼저 얘부터 읽어본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건 너무 당연한 과정이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도 안 푸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숙제 잘 안 하고. 그럼 거기부터 뜯어 고쳐야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진짜.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면 이게 있어야 돼. 오답을 질문하는 과정. 질문을 했으면 그걸 내 걸로 익히는, 숙달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 4개의 과정만 제대로 지켜주면 선생님 장담하는데 어느 학교든 1등급에 근접할 수 있을 거야. 너네도 1등급 받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것만 했나? 아, 그럼 이거 해야겠는데? 언제 하지? 그럼 시간표 짜야지. 그죠? 언제 할지 정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고 과목별로 한 줄평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과학 과목이라 그렇게. 강의가 잘 이해됐을까? 내가 강의 잘 들었나? 응. 잘 됐는데 숙제할 때 까먹었어. 숙제하려니까 잘 안 돼. 문제가 잘 안 풀려. 아, 그럼 들을 때 좀 필기하면서 듣자. 이렇게 약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우리 하이탑 변화되는 곳이잖아. 그치? 아, 그러면 이거 내 체크한 거야, 내가. 자, 숙제를 전날 벼락치기로 해버렸어.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지 말고 당일에 하는 게 좋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계획표 짜는 거지. 질문도 미뤄두고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우리 질문 채널도 있고 많잖아. 그지? 그래서 나의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복습 계획, 심화 학습 계획. 2등급선에 있는 아이들은 심화 문제 풀 수 있어야 1등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 어렵고 못하겠어. 그런다고 해서 언젠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3학년까지 가면서 계속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한 문제씩이라도 한번 풀어보자. 한 문제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지금 너네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알겠지? 그리고 6월은 늦어요. 5월에 움직여야 돼. 6월은 누구나 다 공부하는 달이거든? 그래서 이번 5월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움직이세요. 그래야 뭐가 될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전략. 그냥 이거는 그냥 개론을 보여주는 건데, 잘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아까 학종, 이제 너 학종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 아이들이. 근데 인서울권에서는 30% 정도 선발해요. 많이 뽑지. 수도권에서도 25% 정도, 4분의 1이야. 근데 지방권에서는 거의 이건 15%? 그러니까 내가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이면은 지방권으로 갈 거 아니야? 거기서 생기부 활동하고 있는 건 되게 이상한 거야. 점수를 올려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보여준 이유는 점수가 일단 1번이야. 등급과 점수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입시가 뭐가 좀 되는. 그지?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경우야. 그리고 되게 열심히 했어. 인정. 근데 등급이 안 좋아. 지방대 가게 생겼어. 근데 지방대 종합전형으로 가면 뭐 할 거야? 교과 전형으로 그냥 가나 종합 전형으로 가나 점수 차도 안 나는데 별로 뽑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도권 하위 대학으로 갈수록 그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일단 점수가 나와야 종합 전형 준비가 가능하다. 그죠? 3등급이 활동이 많다? 예,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2등급이 활동이 없다? 차라리 이게 낫지. 가장 좋은 건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너네가 해야 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5월, 6월 남았는데 5월에 이제 중간고사, 그다음 생기부, 수행평가 2차, 아까 2차 탐구 활동 이런 것들 하기가 좋은 달이에요. 그럼 기말고사 준비 이게 핵심이지, 중요하지. 6월이 되면은 그냥 집중 대비겠죠. 그죠? 그리고 6월 모평이 있겠지. 6월 모평에 국어랑 영어 정도는 공부하고 있는 게 좋아,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네 앞에 닥칠 일들이고 쭉 3학년까지 로드맵들이 정해져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이 이제 레벨도 이렇게 잘 나눠져 있잖아. 레벨별로 교재도 좀 다르고, 너네한테 맞게끔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와중에도 내가 수업을 좀 못 알아듣겠다든가, 아, 내가 레벨을 좀 바꿔야겠다든가,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4시간 질문 해결. 우리 이제 그 클리닉실 학습관리센터는 니네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게 싫으면 질문 채널이라도 잘 활용해. 온라인 질문 채널. 그죠? 온라인 질문 채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신입생 들어올 때 다 얘기는 해줬는데, 뭐 모르면은, 그 카톡에서 하이탑 에듀 검색하면 돼요. 하이탑 에듀. 혹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질문 올리면 24시간 내에는 해결해 주니까 하이탑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너네가 공부하기가.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 모의 테스트 이런 것도 되게 잘 준비해 주잖아. 그리고 대인 및 학습 설명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지? 자, 대학을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알겠죠? 용기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동기부여가 돼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만 변화시켜 나가면 3학년까지 정말 계속 성장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그걸 토대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찬 내용들일 거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왜 설명 안 보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재미없는 걸 내가 재밌게 할 순 없다? 하지만 의미는 있다. 그죠? 이런 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지. 막 돌아다니는 온갖 정보들 내가 잘 종합해서 너희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는 거니까 반드시 새겨 듣고 그리고 우리 변화되는 하이탑 에듀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끝.